네, 토마토 인터뷰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페이스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한국우주를 소개를 이 시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저희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우주의 한창원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궂은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오시느라. 예. 네, 저희 우주관광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나도 우주기술 쪽에 투자해볼까 관심 가지고 계신 분 저희 토마토TV 시청자님들 많으시거든요.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뉴페이스 시대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국내 우주산업의 현황은 어떤 상황인 건지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제 진입하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수입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돈이 몰리니까 뭐 모색이 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에는 여태까지는 정부가 위성을 사용을 하고 그 개발을 정부가 직접 했어요. 주도를 했군요. 예. 근데 이제 그 개발을 민간 산업체에 이제 맡기는 그런 첫 사업이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이었고 그 차세대 중형위성은 이제 1호기는 정부기관, 국책연구소랑 저희가 카이가 공동 개발을 했고 2호기부터는 카이가 주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2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현재 올 하반기에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를 할 계획인데 그래요? 예, 그 발사를 앞두고 지금 사천에 보관 중이고요. 3호, 4호, 5호는 지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이 또 성장한다라는 감이 있는데 여기서도 일을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12월 발사 예정. 그것도 저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바뀐 거군요. 그래서 정부 주도에서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지난해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누리호 발사가 될 것 같아요. 뭐 절반의 성공이라는 약간의 오명도 있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향후 계획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누리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진 기술이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를 보여준 게 지난 발사였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게 남아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담당해야 될 누리호를 얼마나 빨리 값싸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저기 산업체에 남겨진 숙제고요. 그 숙제가 달성이 돼야 발사체를 이용한 상업적인 성공이 이제 실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부터 계속 경제적인 목표, 이 단어를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계속 귀에 꽂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은 사실은 구현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다소간 희생이 있을 수밖에는 없었죠. 좀 후자로 밀린 상황이군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뭔지 그 부분도 함께 얘기를 저희 들어봤는데 올해 어떻게 사업을 또 추진하실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올해 좀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업 분야는 어떤 쪽이세요?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들하고 군정찰위성 사업이 실제로 본격적인 제작 단계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사업으로 얘기되고 있는 한국형 GPS 위성 사업이라든지 누리호의 양산 사업 그리고 이제 그 초소형 정찰 위성, 군집 위성 사업 등이 이제 올해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업을 모두 다 수주하는 게 저희의 당면 목표이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적인 목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결국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고 경쟁력 확보한다는 게 결국은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들보다 더 빨리 만들고 남들보다 더 값싸게 만드는 그런 생산성 있는 그런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 기술력의 요체이고 그런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들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큰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야 되는 그런 또 과제를 또 막중하게 안고 계신 상황인데
결국에는 경쟁력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게 경제적 목표 실현의 첫 단계다. 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무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카이의 경쟁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카이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카이는 직원이 약 5,000명 가량이 되는데 그중에 3,000명이 비행체를 개발하는 개발 인력이에요. 와, 개발 인력이 그렇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5,000명 중에 3,000명? 예. 와.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비행체 개발에 특화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의 시각에서 보면은 발사체도 비행체고 위성도 비행체거든요. 그런 비행체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을 3,000명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그게 무기네요. 예, 그게 카이가 가진 제일 큰 무기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적인 이 인프라가 상당하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카이는 항공기를 그동안 생산을 해오면서 항공기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 적용되는 생산성 향상 기법을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도 앞으로 위성이나 발사체도 앞으로 양산화 내지는 대량 생산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적용할 수 있는 항공기 관련된 기술들을 마스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위성에 접목을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계가 상무님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그 위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양산이란 개념이 이제 적용되는 초창기, 이제 막 초창기여서 이제 막 적용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제 항공기 생산이 그런 생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전된 항공기 생산 기법들이 위성에 접목이 되면 위성의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의 설계 인력들이 있다고 하니까 든든하고 굉장히 또 강한 경쟁력을 뭐 국내에서가 아니죠.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서 보여주는 그 날이 좀 머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함께 믿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부분들 수출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도 뭔가 치밀한 계획을 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출 전략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이가 제작해서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위성들은 대부분 관측 위성들인데요. 이 관측 위성들은 대부분 저궤도나 중궤도 위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궤도나 중궤도 위성인 경우에는 지구 그 특정 지역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위성들은 우리나라 상공에서만 임무가 있는데 실제 그 위의 지역을 지나갈 때는 임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우리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중남미라든지 동남아 지역을 지날 경우도 많은데 그때 우리나라 그 정부 소유 위성들을 활용을 하면 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항공기 수출 대상 국가하고 위성 수출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우연히 일치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이가 제작하고 있는 중대형 위성들은 정부가 사는 위성들이고 우리 군용기들도 각 나라 정부들한테 수출을 하고 있고 정부 쪽에 수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 공략 대상도 동남아라든지 중동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이 또 동시에 위성도 갖고 싶어 해요. 4개 대륙의 공통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항공기 수출하면서 산업협력 패키지로 위성 개발을 협력하는 그런 패키지를 같이 제안을 하면 위성 수출도 비교적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우리 항공기 수출 패키지에 위성 공동 개발 패키지도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수출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겠어요. 맞습니다. 딱 그 집중된 공략 그 국가만 또 이제 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 경제적인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투자자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합니다만 언제 이게 이제 데이터로 잡힐 것인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우주 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나려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나 봐야 될까요? 카이의 우주 산업이 크게 한번 점프를 한 계기가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을 주관하고 군 정찰 위성을 시작하게 되면서 큰 점프가 한번 있었습니다. 실적에서요? 다음 점프는 그 지금 개발하고 제작하는 위성들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대체 위성들을 제작해서 수명을 대체할 위성들을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 위성을 새로 제작을 해서 쌓아 올려야 될 주기가
2025년,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쯤이 되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 4년 후 정도 예, 시점 잡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2의 레벨업, 점프업이 되는 그 목표를 또 실현하시게 될지 그 과정을 저희 또 지켜보면서 투자자분들은 잘 아마 체크를 그 성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상무님. 네, 뉴페이스 시대를 위해서 또 하지만 남겨진 과제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주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수요자는 정부예요. 각 나라 정부가 제일 큰 수요자고 이 산업 육성에 있어서 수요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게 모두 다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1년, 2년 만에 성과가 나오기 힘들고 최소 4년, 5년, 길게는 7년, 8년, 뭐 9년, 1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그 업체들하고 산업체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고 그렇게 계획된 것들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시적인 그 수요 계획이 있으면 준비해야 되는 산업체들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아직도 이제 발전 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해서 산업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겠습니까? 뭐 지금 상반기만 해도 지금 우주산업 소부장을 도울 계획을 만들겠다,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들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에는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우주관광 시대가 또 도래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우주관광산업. 근데 우주관광산업은 사실은 저희가 꿈꾸고 있는 우주산업 을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일부분인가요? 그렇군요.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거주지를 우주에 만들자. 그리고 이제 궤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자. 자원 채굴을 하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경제 활동의 영역을 지구에 한정짓지 않고 우주로 확대를 하자. 공상 영화의 한 대목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게 사실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현실화가 그런 사업 목표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돈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현되는 날이 빨리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또 도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인터뷰 통해서는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한창원 상무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주 시대가 빨리 좀 도래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가는지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또 투자 전략에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